안녕 얘들아. 지난번에 선생님이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강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덕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공부하는 재미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수업 때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앞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뭔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뇌고요. 길쭉하게 쭉 뇌와 연결돼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척수입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 바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그림이 여기 있고요. 자, 중추신경계만으로는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을 연결할 수 없겠죠? 바로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추신경계와 연결돼서 우리 온몸의 곳곳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크게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말초신경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체성신경과 교감과 부교감이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데, 자, 어떤 것이 체성신경이고 교감신경이고 또 부교감신경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자, 어떤 게 체성신경이죠? 네, 맞습니다. 체성신경은 바로 얘가 체성신경입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자율신경은? 자, 교감신경은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의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부교감신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려져 있는 높이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죠. 자,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체성신경과 우선 자율신경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체성신경의 경우에는 하나의 뉴런이 반응기 또는 감각기관까지 쭉 한 번에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기까지 한 번에 쭉 갑니다. 즉 중간에 뉴런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 해당하는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겠죠? 그런데 교감과 부교감은 뉴런이 하나 그리고 둘, 얘도 하나 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를 우리는 이 시냅스들이 다시 자, 시냅스들에서 이렇게 이제 신경세포처 축삭도기 말단 이렇게 모여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절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경우는 신경절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체성신경은 신경절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절이 하나씩 있는 교감과 부교감은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맨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예, 맞습니다. 교감신경의 경우는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인 절전 뉴런의 길이가 짧고 절우 뉴런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부교감의 경우는 절전 뉴런의 길이가 길고 절우 뉴런의 길이가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해부학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의 길이가 짧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말초신경 중에 어떤 신경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뉴런의 그림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체성신경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의식적인 어떤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근육을 움직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거나
되뇌 명령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몸의 반응기랑 연결할 때는 체성신경으로 하나의 뉴런으로 쭉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교감과 부교감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주로 내장기관에 해당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조절되는 그러한 각 부분들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자, 교감신경의 경우는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서 싸우거나 또는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부교감은 우리 몸을 안정화시켜서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징들을 다양한 기관들에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뉴런에서 분비되어지는 분비 물질 때문인데요. 자, 교감신경의 마지막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은 바로 노르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분비되는 물질로 인해서 반응기에서 같은 반응기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심장박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때로는 심장박동을 부교감신경에 의하면 억제시킬 수도 있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체성신경의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요. 자,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여기 끝에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겠죠. 자, 이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다르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좀 많이 곤혹스러웠을 텐데 다행히도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은 동일하게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냅스, 신경절에서의 분비하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동일하게 아세틸콜린이고 마지막에 후 뉴런 마지막에 분비하는 신경 전달의 물질의 이름만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75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요 그림입니다. 자,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다양한 곳에 가서 이제 작용한다라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교감과 부교감의 경우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촉진하고 또 하나는 억제하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자율신경에서의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반응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수능에서는 3점짜리 유형으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좀 잘 분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의 경우 교감신경에서의 신경세포체,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척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박동을 느리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의 경우에서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자, 그림을 쭉 보면 심장박동의 경우 연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과 교감의 경우에서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항상 같은 곳이 아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교감신경의 경우는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척수에서 이렇게 중앙 부분에 교감신경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에서의 신경세포체의 경우에는 뇌에 해당하는 연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중간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자, 방광의 경우는 요 아래쪽에도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척수에서의 양쪽 끝 그리고 뇌 일부에 바로 부교감 신경은 신경세포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뇌의 경우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중간뇌가 관여했을 때 주로 조절하는 곳이 바로 동공반사와 같은 우리 몸의 눈입니다. 그래서 동공 부분에는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가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을 축소할 때는 중간뇌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가게 되고 동공을 크게 확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연결돼야 되는데 교감신경의 경우는 척수의 이렇게 중간 부분에만 있다 보니까 척수에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자,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색깔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 자, 중요한 차이점. 자, 일단 아까 우리 뉴런의 길이를 한번 이야기했었나요? 뉴런의 길이. 저 이야기했었죠? 뉴런의 길이가 교감과 부교감은 비교할 대상이 있다. 왜? 뉴런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교감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더 짧아요? 그렇죠. 절전 뉴런이 짧고 뭐가 길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저루 뉴런이 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부교감 신경의 경우는 절전 뉴런이 길고 저루 뉴런이 짧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으로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앞에서 봤던 이 그림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전 뉴런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감의 경우는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무조건 척수, 온리 척수입니다. 척수에만 위치한다. 척수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쌤이 좀 척수만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에만이라는 말까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척수입니다. 척수. 그거는 무조건 척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이렇게 싸우거나 또는 투쟁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에 작동할 때 그 교감신경은 어디 연결되어 있다? 아, 척수에 연결되어 있다. 무조건. 자, 이렇게 되는데 부교감의 경우는 좀 다양하죠. 부교감의 경우에는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교감의 경우는 연수에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 같은 경우 우리 몸에서 심장 그리고 소화 그리고 호흡 이런 부분들이 다 연수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부교감을 통해서 우리 몸을 안정화시킬 때는 다 연수와 연결이 된다. 연수에 있는 부교감 신경과 연결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동공의 경우는 어디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중간뇌. 중뇌라고도 불리는 중간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척수는요. 척수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주로 이렇게 척수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뇌 두 개와 그 다음에 아래쪽이니까 척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끝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주로 어느 부분을 조절합니까? 우리 몸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방광의 경우를 조절할 때 바로 척수에서 부교감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감과 부교감이 작용했을 때 우리 몸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도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동공부터 해서 심장, 호흡, 그리고 방광, 피부혈관의 수축 또는 이완,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자율신경에서 조절되고 그 자율신경은 우리 중추신경에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꼭 잘 정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